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8이에요. 이 시골 구들방에서 벌써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에서 세 자식을 낳아 키웠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서 도시로 떠나는 것도 이 대문 앞에서 지켜봤어요. 지금은 혼자입니다. 밤이 되면 이 집은 너무 조용해요.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고 가끔 바람이 처마를 흔들면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이 집만큼은 절대 팔지 마라. 이 땅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약속해라.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평생 살던 집이니까 아깝다는 뜻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당부했는지. 엄마, 문 열어. 토요일 아침, 큰아들 영훈이가 차를 몰고 왔어요. 둘째 영석이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문을 열었어요. 어머, 얘들아. 갑자기 웬일이야? 밥은 먹었어? 그런데 두 아들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영훈이는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어. 지붕도 새고, 벽도 금가고. 아니야, 아직 튼튼해. 내가 잘 고쳐 쓰고 있어. 영석이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진지하게 얘기하러 왔어요. 이 집, 이제 팔아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현실을 봐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게요?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요. 형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빚이 3천만 원이고 저도 사업이 안 돼서 영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 집 팔면 최소 4천만 원은 나와요. 그 돈으로 엄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고 우리도 좀 숨통 트고. 안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에이,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세상이 변했어요. 영석이가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고집만 피우고 자식들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집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얘들이 집을 팔자고 해요. 어떡하죠? 영정 속 남편은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폐암 말기였죠. 순자야, 가까이 와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여보, 힘내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잘 들어. 남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집, 그 땅, 절대 팔지 마. 이유는 말 못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냥 집인데. 순자야.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힘껏 쥐었어요. 약속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특히 자식들이 돈 때문에 팔자고 하면 더더욱 안 돼. 왜요? 도대체 왜 그래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눈을 감으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남편이 무슨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다음 주에도 영훈이와 영석이가 왔어요.
이번엔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이분이 집 감정평가하러 왔어요. 뭐, 내가 언제 허락했어? 엄마,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만 보자고요. 중개인은 집을 쭉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집이 너무 낡았고, 이 동네도 개발 계획이 없어서 3,500 정도? 영훈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대신 땅값은 좀 쳐줄 수 있죠. 평수가 넓으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중개인은 황급히 나갔고 아들들은 저를 노려봤어요. 영석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 요양원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영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나이가 78이잖아요. 혼자 살기 힘드시죠? 우리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난 안 가.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가 요양원 가셔야 우리가 집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영석이가 본심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훈이와 영석이가 다시 왔어요. 엄마, 짐 싸세요. 오늘 요양원 가는 날이에요.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엄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영석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놔라니까. 저는 울면서 발버둥 쳤지만 두 아들은 저를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일단 일주일만 계세요.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창밖으로 제가 평생 살던 집이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영훈이는 운전하면서 영석이에게 말했어요. 일단 엄마 요양원에 맡기고 다음 주에 집 계약하자. 그래야지. 4천이면 우리 둘이 2천씩 나눠 가지면 되고. 다혜한테는 얘기했어? 아니, 걔한테는 나중에 말하면 돼. 어차피 걔는 돈 한 푼도 안 도왔잖아. 저는 뒷좌석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했구나. 요양원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제 집이 아니었죠. 좁은 방에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는 다른 어르신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을 자식들 위해 살았어요. 큰아들 영훈이가 대학 갈 때 저는 남의 집 파출부를 했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요. 둘째 영석이가 사업한다고 할 때 저희 부부는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돈은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죠. 막내딸 다혜는 착했어요. 돈은 없어도 늘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죠. 다혜야, 엄마가 이렇게 됐단다. 사흘째 되던 날 요양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다혜였습니다. 제 막내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엄마, 오빠들이 엄마를 여기 버렸다고요. 저는 딸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혜야,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제가 데려갈게요. 다혜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들이 집을 팔려고 해요. 아빠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는데. 알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막을게요. 다혜는 곧바로 영훈이와 영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고 집을 판다고요. 전화 너머로 영훈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혜야, 넌 상관하지 마. 넌 돈 한 푼 안 냈잖아. 이건 장남인 나랑 영석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집을 왜 마음대로 팔아요? 아빠가 유언으로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유언.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어? 집은 어차피 자식들 거야. 다혜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들 손에 집 넘기면 가만 안 둬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야. 됐어. 그냥 팔게 하자.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혜는 저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서 계세요. 제가 지킬게요.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익숙한 방,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들. 아, 역시 내 집이 최고야. 저는 부엌에 들어가 딸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다혜야, 배고프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내가 나를 구해줬잖니.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다혜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집을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냥 아까우셨나 봐.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계세요? 문을 열자 이웃 최광식 씨가 서 있었어요. 65살. 이 동네 토박이었죠. 남편과 젊은 시절 광산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광식 씨. 무슨 일이세요? 아, 순자 씨가 요양원 갔다가 다시 오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네. 막내딸이 데려왔어요. 최광식 씨는 다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혜구나. 많이 컸네. 아버지 닮았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최광식 씨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혹시 자식들이 집 팔자고 했죠?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순자 씨,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 함부로 팔면 안 돼요. 다혜가 끼어들었어요. 왜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최광식 씨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뭐요? 이 집 땅 밑에 금맥이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최광식 씨는 우리를 집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뒷산 자락이 보이는 곳이었죠. 여기 보이시죠? 저 산. 네. 순자 씨 남편분, 그러니까 다혜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저 광산에서 일했어요. 저도 같이 일했고요. 알아요. 그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한 40년 전쯤이었죠. 어느 날 남편분이 금맥을 발견했어요. 다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금맥이요? 진짜 금이요?
네. 아주 큰 광맥이었어요. 저도 직접 봤으니까요. 최광식 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개인이 금광을 개발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허가를 받으려면 막대한 돈이 들고 절차도 복잡했죠. 그래서요? 아버님은 금맥을 그대로 묻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광식 씨는 눈을 감고 당시를 떠올렸어요. 광 씨가 이 금맥 이야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특히 내 자식들한테는 더더욱. 금 때문에 가족이 싸우면 안 돼.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런 비밀을. 다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금맥이 어디에 있는데요? 최광식 씨가 저희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 바로 밑이에요. 네, 정확히는 집 지하와 뒷마당 일대예요. 금맥의 중심부가 바로 저기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지 말라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만약 이 집을 팔아버리면 새 주인이 금맥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순자 씨 가족은 한 푼도 못 받죠. 다혜가 물었습니다. 그 금맥 가치가 얼마나 돼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억은 될 거예요. 아마 100억도 넘을지 모르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구나.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대책을 논의했어요. 엄마, 이 사실을 오빠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 오빠들이 알면 더 미친 듯이 달려들 거예요. 그냥 집을 팔자는 게 아니라 직접 금을 파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설마, 아니에요. 엄마, 오빠들 봤잖아요. 돈 때문에 엄마를 요양원에 버릴 사람들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혜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석이가 집 담장 밖에 숨어서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금맥, 수십억, 집 지하. 영석이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훈이와 영석이가 다시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번엔 얼굴이 달랐습니다. 엄마, 금맥이 있다며. 영석이가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어제 다혜랑 최광식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집 밑에 금맥이 있다며. 다혜가 나섰어요. 오빠, 그건. 닥쳐. 너 우리한테 숨기려고 했지. 영훈이가 최광식 씨를 데려오라고 소리쳤어요. 결국 최광식 씨가 와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금맥이 있어요. 하지만 자네 아버지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훈이의 눈이 돈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이 집이 수십억짜리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가져야죠. 형, 빨리 개발업체 연락하자. 두 아들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안 돼.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라고요. 영석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이제 집은 우리 거예요. 엄마는 아파트에서 편히 사시면 돼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훈이와 영석이가 밤중에 몰래 집에 와서 지하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만둬. 제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엄마, 비켜 계세요. 우리가 직접 금을 찾을 거예요. 미쳤어. 집이 무너져. 드릴 소리, 곡괭이 소리, 시끄러운 굴착 소리. 그들은 집 지하를 대형 구멍으로 뚫고 있었어요. 다혜가 울면서 말렸어요. 오빠들, 정신 차려요. 이러다 집이 진짜 무너져요. 무너지면 어때? 금만 나오면 돼. 영훈이가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집이 무너지면 엄마도 여기 못 살고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부러 집을 무너뜨리려고 사흘 밤을 꼬박 판 끝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쿵! 집안이 내려앉으며 집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집이, 제가 평생 살던 집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혜가 저를 부축했어요. 영훈이와 영석이는 먼지투성이가 되어 기어 나왔습니다. 빌어먹을. 금은 어디 있는 거야? 형, 더 깊이 파야 해.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다혜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다혜야, 집은. 엄마, 집이 무너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집을 지키지 못했어요. 다혜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훈이랑 영석이는 경찰서에 있어요. 무단 굴착이랑 재산 파괴로 조사받고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병원에 최광식 씨가 찾아왔어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광식 씨, 제 집이.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최광식 씨는 다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있어. 뭔데요? 만약 내 형제들이 돈 때문에 집을 망가뜨리면 금맥은 다혜에게 주라고 했어.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이미 다 예견하셨어요. 아들들이 탐욕에 눈이 멀 거라는 걸. 그래서 유일하게 착한 다혜에게 금맥을 물려주라고 하셨어요. 최광식 씨는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건 아버님이 나한테 맡긴 문서예요. 금맥의 위치, 개발 방법, 그리고 다혜에게 상속한다는 친필 유언장이 들어있어요. 다혜는 울면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다혜가 봉투를 열자 남편의 친필 편지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영훈이와 영석이가 집을 망가뜨렸을 것이다.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돈 때문에 눈이 멀 거라는 걸. 하지만 너만은 달랐다. 너는 항상 엄마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했지. 그래서 아빠는 이 금맥을 내게 물려준다. 이 금으로 엄마를 잘 모셔다오.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리고 기억해라.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가족이다. 사랑한다. 다혜야. 아빠가.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다 알고 있었군요. 영훈이와 영석이는 금맥 소식을 듣고 미쳐 날뛰었어요. 그건 우리 몫이야. 우리가 차남이라고. 그들은 법적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아버지의 친필 유언장, 최광식의 증언, 집 파괴 사건, 요양원 강제 입소 사실. 모든 게 그들에게 불리했어요.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김영훈, 김영석은 모친을 유기하고 재산을 파괴했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 따라서 지하 금광맥은 김다혜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다. 영훈이와 영석이는 법정에서 쓰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슬펐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자식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다혜는 금맥을 정식으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광물청 허가를 받고 정식 개발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몇 달 후 금이 발견되었어요. 그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업체 사람이 말했어요. 이 정도면 대략 80억 정도 가치가 됩니다. 다혜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새 집을 지었어요. 제가 평생 살던 그 자리에 더 튼튼하고 예쁜 집을. 엄마, 여기서 편히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다혜야, 고맙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영훈이와 영석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빚은 그대로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죠. 어느 날 영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영훈아,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이미 기회를 다 썼어. 엄마를 버렸잖니. 돈 때문에. 엄마, 이제 가거라. 너희가 원하던 돈은 못 얻었지만 교훈은 얻었을 거야. 영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따뜻했어요. 다혜가 보일러도 최신형으로 깔아줬고 방마다 화장실도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예뻐졌어요. 남편 영정은 새 집벽에 걸려 있었어요. 당신이 지켜준 금맥 덕분에 다혜가 행복해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어요. 정순자네 집에서 금이 나왔대. 80억이라던데. 다혜가 효녀라더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고,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며. 하지만 다혜는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이 있다고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영석이가 찾아왔어요. 형 영훈이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죠. 엄마, 밥 먹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영석이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석아, 엄마, 넌 정말 변했니? 네, 진심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내 힘으로 살아봐.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다혜가 번 돈은 다혜 거야. 넌 한 푼도 못 받아. 엄마, 그게 아니라 가거라. 영석이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다혜가 물었어요. 엄마,
오빠들 용서 안 하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다. 엄마도 힘드시죠? 응.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다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다혜야, 넌 어쩜 이렇게 착하니? 아빠 닮았나 봐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다혜는 금맥 개발로 번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고, 저도 가끔 가서 손님들 맞아요. 할머니, 커피 맛있어요. 호호, 고맙구나. 마을 사람들도 자주 놀러 와요. 최광식 씨도 가끔 와서 옛날 얘기를 해주죠. 순자 씨, 남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가족을 이렇게까지 지켜주시다니. 그러게요. 제가 감사하죠. 놀랍게도 영훈이가 변했어요. 그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카페에 왔어요. 엄마, 커피 한 잔만요. 저는 커피를 내줬어요. 돈은? 여기 있어요. 영훈이는 1,000원짜리 동전들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거, 제가 번 거예요. 설거지에서.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앉아. 네. 앉으라니까. 영훈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그에게 케이크 한 조각을 내줬습니다. 먹어. 엄마, 말하지 말고 먹기나 해. 영훈이는 울면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날,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추석이 되었어요. 다혜가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오빠들 부를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래, 불러라. 그래도 제사에는 와야지. 다혜는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들, 명절인데 집에 와요. 영훈이와 영석이가 왔어요. 둘 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훈이와 영석이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송편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영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너희가 엄마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지 아니? 죄송해요.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엄마도 천천히 마음을 열게.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지 마라. 그리고 다혜한테 잘해라. 그 애가 너희 누나야. 네, 엄마. 다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들, 우리 이제 잘 지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산소를 찾아갔어요. 다혜와 함께요. 여보, 왔어요.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당신이 지켜준 금맥 덕분에 다혜가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도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영훈이랑 영석이는 아직 완전히 용서는 못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다혜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